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렇게 끝나가지고 저한테 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앞에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지 않을게요. 그거는 앞에 영상을 보고 오세요. 뭐 좋은 장점들이 엄청 많아. 이 바퀴 네 바퀴에 다 드럼 브레이크를 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선 다 네 바퀴에 다 못 쓰는 치명적인 단점들이 뭐가 있느냐? 자, 1번. 제가 생각하는 1번입니다. 이게 간지나는 외관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디스크 브레이크는 너무 멋있거든. 이게 너무 멋있거든. 이거 엔지니어 채널에서 얘기할 건 아닌데 이 외관을 사실 포기할 수가 없거든. 이게 누가 옛날 1800년 구시대 유물 같은 거를 이런 거 그죠? 이거 말도 안 되죠. 이런 차에 쓰던 거잖아. 이런 거 이거 누가 여기다가 쓰고 싶어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무시할 수 없지. 사람들이 지금 논란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야, 구시대적인 거 아니야? 막 이러지. 근데 이거를 그 폭스바겐은 영상 보니까 조금 까맣게 해가지고 잘 안 보이게 만들었더라고. 그것도 또 똑똑한 것 같아. 잘 안 보이게 만들면 되긴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간지가 살아있진 않지. 이렇게 빨간 시뻘건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넣을 수가 없으니까. 뭐 어떤 기술이 생겨나면 드럼 브레이크도 누군가 멋있게 개발해가지고 그 드럼에 막 색깔을 입히고 막 멋있게 해가지고 나오면 또 모르겠어. 그건 뭐 두고 볼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일단 치명적인 단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는 외관이에요. 외관. 간지가 없나? 간지가, 그죠? 하체감도 있는데, 그죠? 두 번째, 이제부터는 공학적으로 좀 들어갑니다. 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열에 취약한데 이게 뭐냐면 덮여져 있다 보니까 이 열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이거는 지금 디스크 브레이크인데요. 디스크 브레이크는 이렇게 막 심하게 이렇게 해도 브레이크를 떼고 나면은 공기 중에 노출돼 있고 옆에 단면에 보면은 여기 안에 핀이라 그래가지고 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선풍기처럼 안에 들어가면서 바람이 막 들어가가지고 식혀주는 구조야. 그런데 디스크 브레이크는 여기가 앞에 이렇게 씌워져 있다, 답답하게 이렇게 확 쏘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발생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밖에가 그냥 덮여 있으니까. 이게 열이 생기면 이제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다양한 문제가 생기냐? 드럼의 외부가 팽창합니다. 외부 팽창, 이게 뭔 말이냐?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밖에 드럼이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이렇게 밖에 쓰여져 있는 이 드럼이 팽창을 해. 얘가 팽창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딱 생각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기시나요? 얘가 팽창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얘가 벌어질 때 더 많이 가야 되겠죠. 더 많이 가야 되니까 브레이크를 밟는데 원래 이 정도 밟으면은 멈췄는데 오씨씨씨 더 밟아야 되죠. 이거 뭐야 이렇게 더 밟아야 되죠. 그게 사람들이 미치게 만드는 거거든. 사람 되게 싫어해요. 그게 페달에 그 리니얼리티가 없다. 페달 쑥 들어가면은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이게 뜨거워지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페이드 현상. 뭐냐면 패드가 열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뮤값이 그 마찰력 값이 떨어져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찰력이 내려가. 그러니까 많이 밟았는데 점점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언덕에서 내려갈 때 계속 브레이크에 밟고 슬금 내려오시는 분들, 브레이크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더 이상 밟아도 이게 가서 닿지 않을 수 있고, 닿지 않은 거 플러스 닿더라도 마찰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밀리는 거죠. 밀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에 휠 실린더가 있는데 휠 실린더에 이렇게 벌어주는데 내 중심에 휠 실린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걔가 유체로 어차피 움직이는 거거든요. 유체에 공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블리딩을 하는 건데, 거기에 되어 있다면 그 공기가 열에 의해서 확대되면서 스펀지 현상이 나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아도 공기만 압축될 뿐 유체가 압축되지 않아서 이게 벌어지지 않아서 그냥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숙제가 있어요. 드럼 브레이크에는 이게 아주 치명적이야.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 그래서 뭐 트라인에서도 그렇고 이제 ID4도 그렇고 이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이게 미래랑 관련이 돼 있어요. 이거 내가 나중에 할 거를 지금 미리 스포하는데, 이거를 유압 방식으로 안 쓰고 전자 방식으로 쓰면 되잖아. 그죠? 전자 방식으로 쓰면 되는데, 지금은 일단 과도기 전자 방식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일단 뭐 논외로 치고, 지금 상태로는 참 단점이 이 숙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제조사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전자식으로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다.
까지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JH님, 저 내일 현대자동차 제동 시스템 연구개발 직무 면접 보는데 특강 듣는 기분. 저한테 댓글 보내주시고 돈도 후원해주신 분 계신데 현대자동차 제동 시스템 인터뷰 보는데 제 영상에서 나온 이야기로 했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도움이 되니까 다행입니다. 아무튼간 좀 너무 깊게 들어갔나? 뭐 나이테를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알게 되면 재밌지 않습니까? 아무튼간 전자방식으로 갈 건데 뭐 지금은 거기까지 못 갔다라는 것까지 합격하세요. 자, 치명적인 단점 세 번째 뭐냐? 휠이 고착이 돼. 근데 이게 방금 전에 열이 나면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열이 나면 팽창된다 그랬죠. 추우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추우면 바깥에 있는 드럼이 쪼그라들겠죠. 이게 쪼그라들어 가지고 이게 드럼 브레이크에 아주 짜증 나는 건데 추워 죽겠는데 이제 시동 걸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얘가 바퀴가 안 돌아. 와, 이제 죽겠는 거지. 이게 바퀴가 줄어들어 가지고 아니 안에 있는 얘는 가만히 있는데 밖에 있는 드럼이 줄어들어 가지고 꽉 붙어서 안 돼. 망치로 때리고 딴태질하고 차 막 이렇게 하고 이게 고착이 많이 됩니다. 추우면 쭈그라드니까 또 돌긴 도는데 이게 뭐 그래서 제가 장점을 설명할 때 얘기한죠. 이 장점에 드래그가 확실히 줄어든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다 그랬죠. 조건이 뭐냐? 조건 추우면 연비가 잘 안 나와. 추우면 또 이게 질질질질 갈려 이게 자꾸 다. 근데 이거 잘 알. 컨티넨탈하고 복스바겐이 이 정도 고려 안 하고 만들까? 그렇죠. 새로 만든 거는 이 정도는 고려해가지고 옛날 차들 얘기하는 거. 옛날 이런 거 있죠. 트레일러 차 이런 거고 이게 여기에 마진을 확보해두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큰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스프링으로 당겼을 때 이렇게 당겼을 때 이게 충분히 벌어지면 돼. 얼만큼 열 수축으로 냉간 수축으로 일어나가지고 수축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축되는 한계치 이상만 떨어지면 되니까 지금 나오는 ID4에 들어가는 드럼 브레이크는 이런 문제는 거의 없을 건데 이거 옛날에 있었던 문제예요. 추우면 고착돼.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느냐? 개인적으로 불이 난 적이 있었어. 좀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옛날에 불이 난 적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자. 또 단점 중에 휠 고착 이게 사실 세 번째라고 썼지만 단점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휠 고착인데 휠 고착 안에 문제가 많은데 뭐냐면 물이 안 빠져. 이게 원래는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커버가 다 돼 있으니까 물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물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물 웅덩이를 들어가면 아무래도 틈새로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디스크 방식은 물이 묻어도 그냥 이렇게 잡으면서 물이 다 닦이면서 또 뜨거워서 날아가. 그런데 얘는 물이 한번 딱 들어가면 이게 물이 안 들어가는 게 장점인데 물이 또 들어가면 또 안 빠지는 단점이 있어. 또 분진이 생기는 게 장점이었잖아요. 근데 분진이 또 안에서 계속 많아지면 이게 장점이었던 게 또 단점이 돼. 뭐냐? 단점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점인데 뭐 그냥 다 세 번째로 뭉칩시다. 그냥 휠 고착 단점 이렇게 봅시다. 왜냐면 디스크 브레이커 달리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서 부식을 일으켜.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ID4에 들어가는 컨티넨탈 드럼 브레이크를 보니까 알루미늄 합금을 썼대요. 이거를. 그건 좋은 거죠. 그죠? 이걸 썼다는데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누가 까가지고 보시겠죠. 근데 이게 녹이 덜 쓸면 좋겠죠. 그죠? 안에 있는 부품들도 녹이 슬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녹이 안 쓸어주면은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썼겠죠. 그리고 장점이었던 분진이 이제 이 안에 가둬지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분진이 날아갈 데가 없으니까 이 틈에 디스크랑 라이닝이랑 이 사이에 틈에 끼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게 연비 향상을 위해서 클리어런스로 잘 돌아가 줘야 되는 게 계속 이렇게 문대다 보니까 연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이렇게 드럼 브레이크 있는 차 떼가지고요 뒤어가지고 바퀴 이렇게 돌려보면 뻑뻑해서 안 돌아가는 차들이 있어. 원래는 잘 돌아가고 휙휙 돌아가야 되거든요. 아무 저항 없이. 근데 이렇게 끼는 게 이게 잦은 정비를 해줘서 털어줘야 돼. 분진을 좀. 그래서 그게 장점이었던 게 단점이 되는. 공해를 가둬주는 필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 안에다가 필터를 달아줄까 나중에는? 필터를 안에다가 달아주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죠? 필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선 브레이크 매연을 밖으로 안 뿜어내는 장점이 있었던 것이 오히려 단점이 되는 또 이상한 또 아이러니한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휠 고착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게 불이 난 적이 있는데
그게 평택에서 원주를 가는 그 고속도로 내려가는 건데 뒤에 있는 차가 막 빵빵빵빵 거리면서 저 이렇게 오더라고. 근데 이게 바퀴가 고착된 상태로 제가 아래로 내려가다가 불이 나가지고 고속도로에 세워서 소화기로 불을 껐던 적이 있습니다. 군대 차량이었거든요. 군대 차 트레일러 끌 때 이렇게 이렇게 때려줘야 되는 아주 불편한 아주 불편합니다. 이게 휠 고착이 되면은 타이어가 이게 땅에 질질질질질 끌려가거든요. 이게 그리고 타이어가 막 맘먹어 되고 근유님 지금 제 차는 포터인데 비만 오면 후진할 때 그 브레이크가 걸려서 어디 부딪혔나 깜짝 놀란다. 깜짝 놀래. 그 지금 근유님이 얘기하시는 게 바로 제가 나중에 여기 나와요. 곧 나와. 조금만 기다려. 자, 구조가 매우 복잡합니다. 제가 장점에서 얘기한 건데 여기 보면은 보기에는 캘리퍼가 훨씬 단순하고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데 만드는 사람들은 이게 더 복잡하다. 그러나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복잡할 수 있지. 그러나 사용자나 정비사한테는 물어보세요. 어떤 게 더 편하냐고. 이게 훨씬 편하지. 이거는 볼트 2개 풀고 딱 빼가지고 패드 갈아주면 되는데 얘는 이거 갈라면 다 떼야 돼. 이거 다 떼야 되거든. 그죠? 이거 그리고 세팅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게 유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드럼과 라이닝의 유격 간극이 정확하게 되는데 그게 눈대중이거든. 이게 눈대중. 이게 세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좌우 바퀴의 제동력도 동일하지가 않아. 뭐 얘도 그렇지만 얘는 그나마 좀 그 구조상 얘는 좀 동일하긴 해. 워낙 민감해서.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 얘는 항복 능력이라고 하나? 그 뭐라 그러지? 얘 스프링의 힘을 이기고 나갈 때까지의 프레셔는 그 죽은 프레셔거든요. 아무튼간 그 유격이 아니야 이 사람들아. 댓글 아무튼간 그래서 이게 어려워 이게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는 게 네 번째 이유고 다섯 번째 이유는 이게 분진이 이게 라이닝이 깨지고 뭐 이러면은 이게 들여다보고선 자주 패드가 얼마 남았냐. 디스크는 이게 타이어 옆에서 이렇게 얼른 보면 대충 어느 정도 플래시라이트를 보면은 패드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얼마 남았는지 이게 까보기 전까진 몰라. 이게 뭐다 보니까 이게 그 안전 점검 엔진 오일을 갈 때나 뭐 이럴 때 타이어를 떼가지고 그걸 빼지 않는 이상 이게 힘들어. 그런데 엔진 오일 갈 때 디스크 브레이크는 그냥 후레쉬로 이렇게 보고선 아직 패드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보잖아. 이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게 한 7번째 단점 정도 되나요? 정비사도 귀찮아서 안 봐요. 그죠? 정비사들도 잘 안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이 문제가 쌓여서 어떤 문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제 마지막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 뭐냐?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단점. 급발진 문제입니다. 급발진. 이게 한국말로는 뭐라고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급발진이 아니죠. 이건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전진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엔지니어들을 얘기하는 unintended, 의도하지 않았을 때 앞으로 가는 거나 의도하지 않았을 때 멈추는 거나 저 엔지니어들한테는 동일한 문제로 취급하거든요. 가장 심각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움직여주는 거가 가장 안 좋은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멈추는 급제동이 발생합니다. 급발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간 급제동이 발생하는 이것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드럼 브레이크는 정비를 잘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요 휠 실린더가 가끔 깨져. 이거 깨지면은 그래도 바로 알 수 있어. 그나마 이 스프링이 끊어져요. 또 이 스프링이 끊어지거나 이 스프링이 끊어져. 여기가 또 부러져. 똥강 또 부러져. 이게 여기가 어저스먼트 있죠. 어저스먼트.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볼트 같은 건데 이 스프링을 이렇게 살짝 걸어놓은 것들이 얘네가 또 빠져. 이게 막 덩컹덩컹 막 하는데 가다 보면 이게 빠져. 이게 빠지면은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 통 안에 지금 갇혀서 막 움직이잖아요. 날아다니다가 재수가 없으면 어디 가냐면 갑자기 이런데 팍! 이게 사실 생각해봐요. 100km로 돌고 있으면 얘도 100km로 도는 거야. 그죠? 자동차가 100km로 가고 있으면 얘는 어마어마한 RPM으로 도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RPM을 돌고 있는데 돌고 다니던 부품 중에 하나가 어딘가로 딱 끼는 거야. 딱 끼면 어떻게 돼요? 급 브레이크를 빡 밟는 셈이 되는 거죠. 막 생각해보세요. 50km, 100km 막 가는데 부품이 날아가다가 팍 껴서 팍! 그럼 어떻게 되겠어? 뒷바퀴가 락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뒷바퀴 락이 되면 이렇게. 이거는 이상적인 케이스고 돌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전상으로 엔지니어들이 디자인할 때 더 취약합니다. 디스크 브레이크에 대비해서
드럼 브레이크가 안전 팩터로 세이프티 팩터로 나눠도 이게 더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옮겨온 것도 있죠. 달리고 있는 이런 빗길에 갑자기 부품이 끼어가지고 급제동하는 것도 있지만 드럼 브레이크랑 유격의 차이로 인해서 분진에 의한 유격의 차이. 나는 원래 이만큼만 밟으면 잘 섰는데 갑자기 뒷바퀴가 먼저 밟히면서 팍 서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제조사들은 네 바퀴에다가 모두 다 넣으려고 합니다. 그럼 왜 앞바퀴에다 안 넣어? 막 이러던데 앞바퀴에 넣을 거예요. 넣을 건데 아직은 지금 시기상조라서 못 넣는 거예요. 뭐 부식도 안 일어나고 먼지도 안 나오기 때문에 앞바퀴까지 다 드럼 브레이크로 바꿀 거라는 거를 보여주는. 왜 근데 이리로 갈 수밖에 없느냐? 그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 자동차가 전동화가 되기 위해서는 디스크 브레이크보다는 드럼 브레이크가 전동화하기에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도 설명하려면 또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파킹 브레이크를 같이 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드럼 브레이크의 특성이 좋은 게 파킹 브레이크를 같이 인티그레이트 하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뒤에 지금 주차 브레이크가 들어가지만 더 좋은 거는 주차 브레이크는 앞에 들어가야 돼요. 앞에. 근데 앞에 들어가는데 이게 패키징이 안 나와. 너무 좁아. 엔진도 있지, 뭐 이것도 있지, 뭐 서스펜션 있지, 구조도 복잡하지 막 이러니까 원래는 주차 브레이크는 앞에 들어가야 돼요. 앞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네 바퀴 모두 다 드럼으로 들어가는 거를 원하는데 전기차의 새로운 흐름이 드럼 브레이크로 가야 되냐 이거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싸우는 건 이거 아니야. 그죠? 두 편에 걸쳐서 길게 얘기했지만 연비도 향상되고 공해도 감소해주고 그죠? 법규도 어차피 이제 올 테니까 법규도 만족해야 되고 비용 절감까지 해주는데 추가로 미래 기술에 방금 전에 설명해준 대로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까지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네 바퀴에 모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이거 컨티넨탈에서 발표한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이제 전자식으로 가겠다 이거죠. 안에 모터 이거는 이제 휠 실린더가 아니고요. 유압도 안 쓰고요. 모터로 가고요. 파킹 브레이크도 모터로 가서 완전히 모든 휠을 네 바퀴 다 드럼 브레이크를 쓰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기술을 생각하면 일로 가야 돼 방향은. 뭐 네 바퀴를 모두 넣겠다는 거지. 그러나 소비자들이 벌써 뭐 시끄럽잖아요. 벌써. 외관도 보기가 싫고 그런 단점들이 엄청 많은데 이거 되겠냐 이거지.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여기에 너무 음모론을 끼워 넣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아무튼간 이런 식의 지금 흐름이 가고 있다.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든지 돈도 아껴주고 그죠? 여기 돈 안 썼나? 그죠? 비용 절감도 썼잖아. 돈 아껴주는 것도 크죠. 뭐 오토기에서 말하는 것도 큰 거예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닌데 그것도 하나의 큰 팩터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는 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네 바퀴 모두 다 드럼 브레이크로 간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저번에 그 EV랩이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전기차 관련한 이런 흐름들을 얘기해달라고 이거 초대받아가지고요. 제가 여기에 무슨 뭐라고 하더라? 운영진은 아닌데 아무튼 글을 쓰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초대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주소 알려드릴게요. 설명란에다가 나중에 편집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가입해주시고 보세요. 이 영상으로 인해서 논란이 종식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대충 좀 지식은 그래도 좀 알고선 싸우시는 거랑 모르고 싸우는 거랑 좀 다르겠죠. 그리고 용납이 안 된다. 난 이거 용납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용납이 된다. 이 추세가 이렇다. 이런 것들 가지고서 토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토론에 한국에서 열심히 자동차 논란은 끊임이 없는 것 같아요. 끊임이 없는데 그런 끊임 없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아무튼간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게 지금 장점 단점 설명할 때 컨트롤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거든요. 디스크 브레이크랑 드럼 브레이크가 컨트롤 면에서는 왜 불리한지, 그다음에 컨트롤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컨트롤을 하는 건지, 또 히스테리시스가 뭔지, 또 자기 배력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내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갔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옛날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 영상을 다음 주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까지 하면은 영상이 시간이 1시간 넘어갈 것 같아서 오늘은 요거는 빼고 작동 영상을 빼고서